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는 컨트리뷰션을 위한 세미나 2탄으로 빌드 환경 구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시리즈의 주인공 이기아 리더님 나와주세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현재 오픈 커뮤니티 세미나를 좀 같이 세미나 발표를 시작했고, 또 관련해 가지고 뭐 슈퍼 개발자 K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컨트리뷰션 행사에서도 운 좋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환경의 구성을 보시면 현재 저기가 나온 것들이 개발 환경, 공통 컴포넌트, 템플릿, 실화 환경, 교육 소스, 뭐 여기 모바일 디바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를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을 브라우저를 보시면 표준 프로그램 홈페이지거든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게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은 뭐 구현 도구, 배포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 관리 도구, 모바일 디바이스, 뭐 API 개발 도구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클립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클립스의 어떤 기능들이 냐면 여기 구현 도구, 배포 도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클립스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화면이 좀 작으실까요? 아니면 잘 보이실까요? 채팅창에 뭐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잘 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런 이 메뉴 자체를 만드는 게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뉴 자체를 만들 때 이 메뉴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클립스를 만든 이클립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RCP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클립스 RCP에다가 이클립스를 설정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결국은 여기에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가 있고요. 이클립스에 보시면 여기 퓨처하고 플러그인이 있는데, 퓨처하고 플러그인 중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가 프레임 뭐 dv, bdv 이렇게 돼 있는 것들하고, 그리고 여기 또 자료 파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일들, 이가 프레임 워점 이렇게 나오는 자료 파일들, 이 파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파일들이 만들어져서 여기 나오는 메뉴들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좀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가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생성할 수 있죠. 공통 컴포넌트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템플릿 쪽을 보시면 예, 그렇죠. 뉴 템플릿을 보시면 이렇게 뭐 심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그다음에 공통 컴포넌트 전체적으로 다 있는 252종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도 저기서 만들어 넣어주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자바로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저희가 흔히 쓰는 웹 개발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좀 다른 부분이라서 여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는 웹 개발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대부분 주로 다룰 거는 템플릿 만드는 방법들, 템플릿 배포하는 거, 공통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들,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 작년에 제가 멘토로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컨트리뷰션 하실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좀 이제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였거든요.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결국은 아이디제이션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 내가 뭐 표준 프레임워크로 뭐 프로젝트도 해보고 개발도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컨트리뷰션 하면 좋겠다라고 딱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지, 그 개선 부분에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제 허은원 리더님께서 하셨던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게시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했던 이게 10개월 전이죠. 10개월 전 했던 실전편이 제가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게 이론편이 허광란 리더님이 했던 이론편,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 4.0 컨텐츠 주인공 요거 나온 요쪽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허광 리더님께서 이 컨트리뷰션 했던 컨트리뷰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표준 프로젝트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간단한 설명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컨트리뷰션 뭐 의견 개진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적어 놓은 거고, 저는 실제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컨트리뷰션 하면 다 그런 거죠. 그 새로운 기능을 넣는 부분, 그리고 의견 개진, 나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는 뭐 에러 같은 게 있는데 에러 같은 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그 개발 환경은 이런 거, 이런 그 배포 도구에서 이렇게 메뉴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준 프로젝트 메뉴 같은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행환경 쪽 부분, 실행환경 쪽 부분은 여기도 결국은 뭐 화면 처리, 업무 처리, 데이터 연계 통합,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의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이죠. 뭐 이제 4.0부터는 뭐 org.으로 바뀌긴 했지만 org.miga프렌.rt.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네네, 어떤 분 숨 드신 분이 계시는데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이걸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채팅창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손 들어서 그 뭐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마이크 켜신 분 따로 없긴 한데, 예, 일단은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채팅 해주셨는데, 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채팅창 해주시면 제가 그 채팅창을 지금 열어놓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 파일들,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테스트한다고 생성한 건데, 이런 자료 파일들을 생성하는 것들이 실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환경이 표준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실환경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표준 프로그램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런 실환경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환경 쪽 부분에서도 이제 기여하실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템플릿들이죠. 여기 템플릿하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 여기 나오는 네, 공통 컴포넌트 부분들이 네, 공통 컴포넌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걸로는 거의 컨트리뷰션을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모바일 특화돼 가지고 내가 이 표준 프레임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 관심이 있어서 요거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공통 컴포넌트부터, 공통 컴포넌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공통 컴포넌트, 그리고 템플릿 쪽하고 실환경, 그리고 이제 교육 소스가 신규로 들어오긴 했는데, 교육 소스는 이제 일단 그래들 기반으로 돼 있고, 예, 그래들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육 소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프레임워크에 좀 나중에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이걸로 컨트리뷰션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이게 제 의견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랑 템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환경도 좀 설명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환경이 이제 최소 JDK가 자바 버전 11버전 올라갔죠. 이
그 개발 환경 자체는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버전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이클립스 구동하기 위해서는 JDK 11 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4.0 기준으로는 JDK 8 버전입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 버전하고 그 개발 환경 버전하고 지원하는 최소 사항 버전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이 똑같았는데 이제 개발 환경 버전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본인들 로컬 PC에 두 가지의 버전의 JDK가 설치돼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 환경을 띄우기 위해서는 JDK 11 버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을 띄우기 위해서는 JDK 8 버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를 위해서 JDK 11 버전하고 8 버전 두 개 다 설치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JDK 8 버전, 11 버전 이렇게 두 개 다 설치됐고요. 그래서 저는 JDK 11 버전으로 그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구동하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이나 템플릿은 JDK 8 버전으로 컴파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클립스 자체가 그 이클립스 구동할 수 있는 그 JDK 버전하고 그다음에 컴파일 쓰는 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예전에는 그 버전을 두 개 맞춰가지고 그냥 갔었는데 이제 개발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클립스 버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약간 그 버전이 서로 상이한 거죠. 상이하기 때문에 그 버전들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 JDK 11 버전을 디폴트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11 버전 들어갈 거고 이 그 개발 환경 쪽에 세팅할 때는 지금 JDK 11 버전을 컴파일할 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바 버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됐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두 개 다 세팅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1 버전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걸 잡아놓을 거고 저는 8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공통 컴포넌트라 그것도 JDK 8 버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JDK 8.0 이렇게 보이는 거 보시죠. 그래서 그 이제는 JDK 버전 여러 버전을 쓰셔야 돼요. 표준 프레임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그 우리 프로젝트가 JDK 11로 컴파일해서 그거를 배포할 거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쪽이나 그쪽을 표준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시니까 버전이 11 버전은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 7이나 8 버전이나 그렇게 쓰시겠죠. 그리고 이제 4.0을 기준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4.0은 8 버전을 지원하니까 대부분 8 버전을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로컬에도 8 버전하고 11 버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발 환경은 11 버전으로 구동을 하고 컴파일은 8 버전으로 세팅해서 8 버전으로 이렇게 컴파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 세팅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은 이제 이렇게 11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구동할 수 있는 RCP라고 해서 이클립스를 만들 수 있는 이클립스들이거든요. 이 RCP를 다운받아서 설정해서 기존에 있던 이클립스 연결하고 그다음에 소스를 넣어가지고 컴파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빌드해가지고 그 메뉴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 파일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4.0 버전이 잘 오타가 났네요. 실환경 4.0.0 버전이고, 그다음에 최소 사용은 JDK 1.8. 드디어 1.8로 올라갔고요. 모바일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디바이스 API를 쓰기 위해서 쓰는 모바일 템플릿인데 모바일 템플릿은 웹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이브리드 모바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공통 컴포넌트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심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SQL이라는 인메모리 DB가 있어요. 인메모리 DB가 설정이 돼서 그 얘기 즉슨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인메모리를 뜨거든요. 그리고 그
그 인스턴스 죽이면 바로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큐브리드, 오라클, MySQL, 마리아DB, 그다음에 RTBS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오픈 소스인 그 마리아DB를 일단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에 관련된 세팅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JDK는 JDK 11 버전과 8 버전 두 개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는 아시겠지만 JDK는 어떤 걸 설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일단 그동안에 상관이 없는데 요즘엔 JDK 뭐 유료화나 그런 것들의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슈들이 많아서 일단은 무료인은 어댑터 오픈 JDK를 설치했고요. 여기서 그 어댑터 오픈 JDK 치시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원하는 버전을 뭐 리눅스라든가 여러 개 버전, 좀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긴 했는데 여기서 맥 버전, 맥을 쓰시면 맥 버전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 버전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DK 11 버전도 똑같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JDK 11 선택해서 여기 똑같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JDK 8 버전과 11 버전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화면 자체가 이제 RCP 그 개발 환경이죠. 개발 환경, 이클립스를 만들 수 있는 이클립스에 대한 설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환경 빌드는 이제 JDK 1.8에 최소 필요하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JDK 1.8 설치했고, 개발자용 개발 환경. 여기 보시면은 이 개발자용 개발 환경을 여기 있는 개발 환경을 저희가 다운 받아서 썼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치를 했고요. 얘를 누른 다음에 그 4.0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예, 여기다 4.0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설치를 이쪽에다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GitHub이죠. 표준 프레임워크 올라간 GitHub에서 네, 아시겠지만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 GitHub에 있는 소스를 바로 받아서 쓸 수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풀 리퀘스트가 안 되고 여기를 포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포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제 개인 깃허브 쪽에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를 다 포크를 떠났거든요. 포크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 실외 환경도 여기 있죠. 이 실외 환경을 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모두 다 본인의 그 GitHub 계정의 레파지토리를 포크를 떠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포크드 프롬이라고 됐잖아요. 여기다 갖고 왔다. 포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포크를 받은 내 계정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에다가 푸시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실환경 소스들을 이렇게 받은 것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받아놨거든요. 예, 받을 때 간단하게 여기서 예,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임포트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git이니까 git에서 프로젝트 from git 하고 next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론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이 경로 자체를 여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정에 그 포크 뜬 계정의 경로를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붙여넣고 내용을 받으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예. 이렇게 받으면 어떤 걸 받겠느냐? 이 버전별로 이렇게 돼 있고, 나는 그냥 다 받을 거야. 다 받으면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길 때 여기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대부분 SVN을 썼는데 이제는 Git을 쓸 거잖아요. Git을 쓸 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이게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에서 이제 이클립스에서 갖고 있는 워크스페이스하고 이클립스에서 쓰는 Git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랑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제가 똑같이 맞춰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Git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경로가 보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Git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는 Git을 내 로컬에 받아야 내 파이썬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로를 지금 저는 맞춰놨지만 기본 디폴트 경로가 이렇게 안 되고 본인 계정에 본인 로컬 계정 사용자 계정에 여기에 뭐 Git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Git 이렇게 생성돼서 여기에 뭐 레파지토리 이 경로 아래에 설치돼도 디폴트가 그래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는 이 표준 프레임워크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내 거를 포크를 뜨고 내 쪽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봐야지 하고 내 워크스페이스를 딱 소스를 보려고 봤는데 내 워크스페이스엔 소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개발 환경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였고 Git을 받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Git 워크스페이스는 따로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내 워크스페이스 경로로 이 디폴트 레파토리 폴더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로 받는 소스도 내 워크스페이스 들어갈 거고 SVN이나 그런 내가 여기서 신규로 생성되는 것도 내 워크스페이스에 같은 곳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그 사용자 계정에 Git에다가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디폴트일 거예요. 이쪽을 그 경로 찾아보시면 그 경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Git에서 받은 소스를 직접적으로 그 탐색기나 그런 걸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경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받아서 여기 받으면은 뭐 특별한 별로 큰 문제 받자마자 바로 컴파일도 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그 런타임에서 왜 런타임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메이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모듈로 다 멀티 모듈로 멀티 프로젝트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따로따로 빌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좀 한 번에 가면 다 여러 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상위에서 누르신 다음에 런타임에서 메이븐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메이븐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 세팅된 대로 메이븐 빌드가 다 될 거고요. 오타를 쳤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꼭 클린 패키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패키지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클린 할 때는 이제 타겟 디렉터리 다 지워주고 신기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테스트 코드들이 다 있어요. 테스트 코드들이 다 존재해서 이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코드 이렇게 보시면 난 여기 뭐 테스트 코드를 뭐 개선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도 여기에 다 거의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내 컨트리뷰션 여기 있는 뭐 테스트 코드나 그런 거를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아니면 여기에 좀 내용을 뭐 추가하겠다 아니면 내가 실행 환경에 대한 그 로직이나 그걸 좀 추가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환경 내용도 추가하고 그 테스트 코드도 같이 넣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컴파일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받아서 컴파일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없이 다 컴파일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제 석세스 나왔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빌드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인테그레이션 쪽에 그 컴파일 처음에는 다 괜찮은데 컴파일하고 서 클린 패키지를 한번 했더니 그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여기 보시는 음 여기 보시는 뭐 요런 에러들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추가해 놨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코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추가해서 그런 에러들을 좀 처리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요 라이브를 추가해 놨고요. 예. 요 라이브를 추가해서 이런 빌드 에러를 추가로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빌드를 하실 때는 혹시나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이버네이트 관련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실환경도 이제 빌드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네, 이런 라이브러리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환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빌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설정이 따로 안 돼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테스트 관련돼도 조금만 설정하면은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난 실외 환경에 대한 테스트 코드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로직을 더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실외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테스트 코드 기존에 작성된 것 좀 보시고 그런 걸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외 환경을 간단하게 빌드할 수 있고요. 공통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JDK 11 버전과 8 버전을 받아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 환경을 받고 소스 받아서 이 소스는 지금 이 경로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쪽에 깃허브의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 대신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본인이 뽑았던 경로를 받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도 이제 통캣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캣은 기본적으로 그냥 8.5 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바이너리 쪽에 저는 64비트 쓰고 있던 64비트 윈도우를 받아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64비트를 받아서 이쪽에다가 압축을 해제해 놨고요. 그리고 글리시 쪽에 프리퍼런스에 서버 쪽 탭에 가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다가 플러스를 추가해서 8.5 버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던 아까 전에 다운받은 그 경로 통캣을 압축 해제한 경로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통캣을 설정했고요. 통캣을 설정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서버 탭에 가서 클릭하셔서 새로운 서버를 세팅해가지고 8.5 버전을 세팅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름 같은 경우에는 만드실 때 여기다가 서버 네임이거든요. 호스트 네임 말고 서버 네임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서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이 이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공통 컴포넌트, 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템플릿, 뭐 심플, 퍼스널, 예, 이렇게 심플, 뭐 템플릿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따로따로 만들어 놨고요. 또 공통 컴포넌트를 여기 보시면 공통 컴포넌트를 다운받았고 그 다음에 그걸 세팅해 가지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많이 하셨던 거 여기 있는 걸 여기 넣어가지고 이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컨텍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패스가 기본적으로 루트가 아니고 컨텍스트 패스가 따로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패스 루트로 다 바꿔놨고요.
그거 바꿔놨고 여기다 DB를 또 설정해야 되잖아요. DB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마리아 DB를 설치하기 위해서 마리아 DB를 받아서 마리아 DB 가서 그냥 간단히 최신 버전에 된 64비트니까 64비트 최신 버전 받아서 다운로드 했고요. 마리아 DB를 다운로드하면은 여기 보시는 하이디 SQL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디 SQL을 설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여기는 권한 정보를 등록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컴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컴을 만들어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컴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컴을 만들어 놨고 이제 DDL과 DML을 설정해야 됩니다. DDL과 DML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에 커먼 컴포넌트 스크립트 쪽에 여기 DDL과 DML이 있습니다. 마리아 DB. 이 코멘트는 편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DDL과 DML을 보시면 이 DDL과 DML 자체는 이제 생성 스크립트 여기 한 방에 다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있어서 이 공통 컴포넌트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 DDL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포린키나 그런 것들이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한 번에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고 실행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실행하면 되긴 하지만 한 번에 실행하면 동시에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차례대로 쿼리 보내기. 그래서 위에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패러럴하게 멀티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포린끼리 잡혀 있는 게 생성되기 전에 생성해 버리면 생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DML 같은 경우에도 앞단에 먼저 생성되는 것 자체를 뒤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린키 관계로 앞에서 먼저 생성돼야 그 키를 가지고 뒤에서 생성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대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 동시에 실행하면 중간에 그 내용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해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G코드에 이런 거 넣어놨고 예전 관련된 내용을 지금 미리 생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톰캣이 뜰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가우 프롭스에 보시면 계정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계정 정보들이 좀 요거는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긴 한데 원래 컴에 콩 01이거든요. 이걸 암호화 시켜놓은 거고요. 컴에 콩 01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만드는 것도 계정 컴에 컴 01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워드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여기는 계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실행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에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으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린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컴파일 하고요. 재컴파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통계 쪽에 보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이렇게 돌려서 공통 컴포넌트에 내가 추가로 원하는 컴포넌트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배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보냈고 서브 쪽에다 다시 클린을 한번 해서 내용을 지우고 다시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만든 파일들을 만든 컴파일 했던 소스들을 이쪽에 통계 쪽에 다시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를 넣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통 컴포넌트의 기능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 넣겠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멘토링 했을 때 어떤 분에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요즘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캡차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캡차 같은 거 쓸 때 그러면은 공통 컴포넌트에 캡차 기능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컨트리뷰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웹페이지나 그런 걸 쓸 때 이런 기능은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공통 컴포넌트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없더라. 그럴 때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해 가지고, 아니면 본인들 추가로 개발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 내가 이제 웹 프로젝트를 했는데 웹 프로젝트에 이런 기능들을 내가 추가로 넣었는데 이런 기능이나 그런 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건 아이디어를 갖고 와 가지고 많이 쓰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새로 아이디어만 따와 가지고 내가 새로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리뷰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 8080은 어디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디서 쓰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원래 쓰는 데가 없었는데, 어제 중간에 뭐 다른 거 테스트하다가 좀 띄워 놨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래서 이제 공통 컴포넌트나 그런 걸 이제 지금 뜨고 있고요. 전에 다른 거 테스트하다가 제가 띄워 놨나 봅니다. 네,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지금 띄우고 있고,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약간 좀 무겁기 때문에 배포하거나 컴파일하거나 좀 그럴 때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워낙 양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너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요걸 띄울 때 이 기본적으로 통캣이 통캣이 타임아웃 이 시간 자체를 설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45초 초거든요. 공통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타임아웃 시간이 지금 제가 늘려 놨는데 45초 안에 안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45초가 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 컴포넌트를 띄우실 때는, 기동하실 때는 요 시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띄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직 안 뜬 상태인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띄우고 있고요. 예. 지금 떴고, 네. 그리고 제가 했던 건 로컬호스트 8080 이라고 보시면, 예, 지금 공통 컴포넌트 다 떴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유저의 0012가 디폴트 계정이고요. 예, 이렇게 로그인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예, 보시고 추가 기능이나 그런 거를 보셔서 내가 이런 기능을 좀 넣고 싶다. 그럼 거기 그런 게 컨트리뷰션을 반영하셔도 되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템플릿 쪽을 보시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이제 심플 홈페이지, 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그다음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백엔드 쪽에 노드 JS에 대한 프론트하고, 그다음에 백엔드 쪽이 따로 나눠 있는 템플릿들이, 심플 템플릿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템플릿도 추가로 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계정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DDL하고 DML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심플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DB 계정을 보시면, DB 계정이 패스워드가 루트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루트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거기에 보시는 PST랑 PST01로 맞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생성을 할 때 어떻게 생성하시냐면 그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계정을 루트로 하시고 패스워드를 안 넣으시면 돼요. 패스워드 안 넣어도 그게 생성이 되거든요. 마이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돼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현재는 쟤는 루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정 정보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정 정보를 예를 들어서 PST에 PST01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요거는 건들지 않겠다 하시면은 그냥 루트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PST 여기 보시면은 동일하게 네, PST 계정이 있고요. PST 계정이 있고 여기에 네, 얘는 그 마리아DB나 MySQL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리아DB 그 DDL하고 DMA를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PST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택트 패스도 접속하기 편하게 루트를 해놨고요. 이걸 띄워보면 여기는 기동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동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뭐거든요. 깃헙 쪽에 깃헙에 가서 실환경 쪽을 실환경이 아니고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을 누른 다음에 포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계정으로 포크를 넣어가지고 이 계정으로 포크를 떠서 온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계정을 복사를 합니다. 포크 뜬 계정을 복사하고 복사한 다음에 그 계정에다가 임포트를 해서 기대 프로젝트 프롬 git을 누른 다음에 클론 URL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정 정보를 넣고 소스를 먼저 받고요. 소스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통캣에다가 뉴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름의 통캣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편의에 의해서 컨텍스트 패스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컨텍스트 패스를 기본적으로 루트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퍼블리싱을 해서 관련된 소스를 받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동을 해놓은 상태고 기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8080을 들어가면 이렇게 심플 홈페이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심플 홈페이지에는 어드민 1 이 기본 디폴트 패스워드거든요. 어드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심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죠. 그 다음에 심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DB 그 소스가 있는데 요거 소스 말고 요거는 이제 HSQL 즉 메모리 DB에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뜰 수 있는 메모리 DB에 관련된 그 DDL과 DML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데이터베이스 별로 DDL과 DML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프로퍼티에 프로퍼티에 보시면 DB 타입이 HSQL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DB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인메모리 DB, 메모리에 DB를 올려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지 않고요.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통캣만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바로 배포하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자체가 저장된 현재 세팅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걸 막 써도 그 인서스를 끄면, 그러니까 서버를 내리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HSQ나 그런 것 자체도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데이터나 그걸 날아가지 않도록 설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기본적인 설정 자체는 메모리에만 올려놓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쓰셔도 데이터는 다 날아가도록 현재 설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잠시만요. 요거 심플 홈페이지하고 포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심플 홈페이지 저렇게 보이고, 네, 포털 사이트에다가 포털 사이트랑 심플 홈페이지 잘못 올렸네요. 여기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보였던 화면이 심플 홈페이지였고, 요거를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포털 사이트를 다시 올려놓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컨텐츠 베이스를 다시 루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포털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심플 홈페이지였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이 좀 자주 소요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로 접근하게 되면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가 보이겠습니다. 네, 이게 샘플 포탈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화면에서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메뉴는 동일한데 약간 그 리모델링 좀 됐죠.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로그인할 때 계정은 또 동일하게 어드민 1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한 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템플릿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그 템플릿 심플 백엔드랑 템플릿 심플 리렉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프로젝트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이제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띄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러네지에서 이 스프링 부트 앱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톰캣을 띄우지 않아도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인베이드 톰캣이라고 해서 톰캣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자료 파일로 내장이 되기 때문에 톰캣을 자동적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서버를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뜰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뜬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리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렉트로 개발이 돼 있어요. 리렉트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리드미 보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리드미에서 이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군요. 그 프로젝트 저장소 복제하고 해당 저장소로 이동해서 그다가 npm 인스톨 모듈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npm 인스톨 해가지고 해당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돌려서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프론트엔드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를 그 모듈을 인스톨하거나 모듈 인스톨하거나 실행할 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npm 스타트를 하게 되면 프론트엔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은 기본적으로 미리 좀 받아놨고, 그다음에 npm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백엔드 따로 띄우고 프론트엔드 따로따로 띄우는 겁니다. 따로따로 띄워서 여기 이 내용을 얘는 3000번 쓰는 거고요. 3000번에서 브라우저로 DB 쪽, 서버 쪽은 따로, 프론트엔드 따로 해서 접근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화면, 동일한 화면이죠. 화면이 나오고, 이 아래 그 콘솔에 보시면, 콘솔을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하면,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시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API 통신을 하면서 따로따로 앱이 뜬 거죠. 그렇게 뜬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요걸 받아가지고 소스 받아서 APM 인스톨 모듈 받고 그다음에 APM 스타트 쓰시면 됩니다. 다만 요걸 하실 때 이게 노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노드 JS가 설치돼 있어서 노드 JS 같은 경우에도 얘도 버전을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을 설치해도 크게 무리 없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LTS 버전에 있는 64비트 버전을 받았고요. 그걸 해서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따로 표시는 안 돼 있네요. API 인스톨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설치한 버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LTS 버전으로 설치된 걸 가지고 제가 바로 API 차트를 띄워서 여기 있는 그 심플 홈페이지 리액트 화면을 띄웠고요. 그 다음 백엔드는 오른쪽 우클릭 눌러가지고 러네지에서 스프링 부트 앱 눌러서 여기 백엔드를 띄웠습니다. 그럼 끌 때는 두 개 다 꺼야겠죠. 여기도 끄고 이게 서버에 따로 나온 게 아니고 화면 콘솔 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단점은 이 앱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8080 그렇게 똑같이 쓴 것도 이게 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띄웠지 보니까 같은 포트 쓰고 있고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지워줘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 간단한 이제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연히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앱이 있어가지고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바로 로그인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거를 잠깐 같이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다 컨트리뷰션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개발 환경을 보시면 개발 환경에서 이제 풀 리퀘스트 눌러보시면 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17일 전이나 18일 전에 이게 반영했던 부분들을 반영했던 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깃허브에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내용들이고 작년에 반영했던 내용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 닫힌 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 내용 중에 제관계 여기 나오는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 해당 버전이 그 버전이 3.9 버전으로 지금 그 커밋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버전 자체를 이제 3.10 버전으로 내용을 바뀐 내용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파일들, 그 개발 경우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좀 삭제를 해 달라 하고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건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 좀 보시고, 예, 컨트리뷰션 할 때 '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하는데, 풀 리퀘스트가 그 받는 쪽에서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보내실 때도 이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저희는 다 클로즈 돼 있는데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클로즈 보면 이제 공통 컴포넌트는 조금 반영을, 예, 하긴 했는데 이제 7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눠 가지고 뭐 게시판 생성 기능 할 때 뭐 디폴트 값이 좀 안 맞아서 이 디폴트 값을 생성한 거고, 뭐 아이디 생성할 때 뭐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한 부분. 그래서 이 GitHub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럼 여기에 이게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게 삭제된 부분이죠. '아, 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아랫부분을 추가 넣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 넣고 어디 부분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화면을 좀 바꾼 거거든요. 화면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 컴포넌트나 그런 거를 보실 때, '아, 또 이 부분은 좀 불편한데, 아니 이 부분은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안 맞을 때 이런 것들 좀 확인해 가지고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테스트 코드도 있어서 이 테스트 코드를 쫙 둘러보고, 아, 계속 오류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런 것 좀 수정해서 올바른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눌러 봐서 정작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지우고, 요 부분은 계속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우고 이 아랫부분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작년에 할 때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다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할 때 XML 쪽에 그 기본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좀 변경해 달라라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 JUnit 같은 경우에는 JUnit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 테스트 쪽에 메이븐 쪽에 설정해 달라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성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공통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능 개선도 하고 코드 오류 난 것도 좀 수정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가 제대로 안 맞은 것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저건 제가 반영 안 했네요. 요건 안 했고, 요거는 올해 새로 생겼으니까 없을 거고요. 그리고 실환경 쪽 부분에서는 로드된 부분에, 예, 여기 있죠. 어떤 걸 반영했냐면 기본적으로 그 3.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JDK 1.7 지원하거든요. 근데 컴파일 버전 디폴트가 1.8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1.7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뭐 하이버네트 코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오류 남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 레파지토리 설정이 안 돼 있어서 표준 프레코 레파지토리를 추가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넣어서 반영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영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반영을 했고, 음, 그리고
템플릿 쪽에 하나 더 반영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 번씩 돌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맨 마지막 부분 이제 그 심플 홈페이지 쪽 부분 중에 여기 이가부 BBS 템플릿 CSS라는 게 404 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돌려서 심플 홈페이지니까 여기에서 심플 홈페이지를 실행을 하고요. 실제로 접속을 해서 왜 오류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해서 같이 반영하는, 그래서 실제로 컨트리뷰션에 대한 오류 수정을 어떻게 해서 풀 리퀘스트 하는 것까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띄워보고 그리고 화면 로그인을 하고요. 가서 화면을 에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개발자 도구 난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이제 사이트 관리자 가서 게시판 보시면 관리까지는 지금 다 404가 없죠.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등록, 요거는 이제 화면을 줄여서 좀 오류가 나는 거고요. 이런 거 좀, 그런 것 좀, 이런 오류도 이제 화면 줄일 때 그런 것도 좀 잡으셔도 되죠. 쓰기 누르면 여기에 404 에러가 납니다. 여기 없는 게 이가부 BBS 템플릿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왜 오류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가부 BBS 템플릿.css를 찾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떤 게 쓰는 거냐? 이가부 BBS 잠시만요. 이가부 BBS 템플릿 이렇게 보고 내용들을 좀 보다가 디자인 템플릿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내용을 봤더니 여기 내용 아래 자체에 템플릿 같은 거 만들 때 여기 보시면 게시판 기본 템플릿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템플릿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기본 제공된 기본 템플릿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이 이게 기본 템플릿이구나.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등록을 여기 보시면 등록은 DB 쪽에 등록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등록은 DB 쪽에 등록이 되고 여기다 글쓰기를 할 때 그거를 불러와 가지고 내용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 쪽에다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용을 찾아보면 초기 스크립트에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얘기 즉슨 요거는 DB 쪽에 들어간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경로에 보시면 해당 경로의 실제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경로를 복사를 해서 이 경로가 어디 있는지 자바 쪽에 경로를 찾아보면 해당 경로가 결국 글쓰기 하는 JSP 파일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글쓰기 하는데 JSP 파일이 쭉 내려가다 보면 이가부 노티스 레지스트라는 파일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JSP에서 COP에서 BBS에서 이가부 레지스트를 찾아보면 여기 파일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템플릿에 대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가지고, 왜냐면 아까 전에 이게 찾기 할 때는 DB 쪽만 나오고 이제 JSP 파일은 안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돼서 생성된 내용이 여기에,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쪽에 보시면 결국은 이 파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 파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파일을 만들어야죠. 이 파일을 만들 때 CSS 쪽에 CSS에 파일을 그대로 만들어서 CSS에 이거 프레임워크의 CSS에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프레임워크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COP BBS COP의 BBS 만들고, 그다음에 파일명을 똑같이 이가부 BBS 템플릿 CSS라는 파일명을 만들어서 파일명을 똑같이 해서 만들고, 이 내용은 이쪽에 보시면 이 제공되는 템플릿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내용에다 그대로 넣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해야겠죠? 넣고 서버 일단 재기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상용사 에러가 안 난다면 그 에러가 안 난 내용으로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해서 내가 포크 뜬 계정에 넣을 거고요. 포크 뜬 계정에 넣은 다음에 그 포크 뜬 계정에 넣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풀 리퀘스트를 보내서 이런 상용사 에러가 있으니 이거 파일을 만들어 넣었으니 이걸 반영해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동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네트워크 쪽에 이제 404 에러가 없어졌죠. 파일이 들어갔으니까. 파일이 들어갔죠. 일단 404 에러가 없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러가 없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규로 커밋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커밋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내가 수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서, 근데 이걸 적을 때도 좀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컴퓨터랑 요거를 제 계정에 있는 걸로 넣고요.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요거를 아래로 반영한 다음에 일단 커밋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얘도 넣어야 되네요. 이거 넣어주고, 넣어서 커밋을 하고, 그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제 계정이거든요. 제 계정에 내용에다가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여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깃허브에서 로그인을 못 하도록 예전에 막았던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그 IT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놨다고 깃허브에서 이제 해시값으로 로그인하도록 바꿔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로그인 안 되는 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 로그인한 다음에 이거 푸시를 하고, 이 푸시가 다 되면 여기다 푸시가 되면 있죠. 이게 나중에 여기다 푸시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풀 리퀘스트를 보내서, 지금 현재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풀 리퀘스트를 보내가지고 여기다 내용을 적어서 반영을 하면 결국은 그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싶다, 아니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캐치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오타 처리나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에러에 대해서 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좀 처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말씀이나 그런 거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한 이런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거 부분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감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이나 그런 데 좀 적어주세요. 오늘 세미나 약간 어려우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세미나는 기술 이야기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약속드렸던 깃허브 실전편 세미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